속보, 프랑스 축구계 경악 소식 파장. 이강인 음바페와 같은 능력. 파리의 왕자이자 한국 축구의 희망 이강인 음바페와 같은 능력. 초토화. 파리 생제르맹, PSG, 은 18일, 한국 시간, 프랑스 몽펠리에 스타드 드라 무송에서 열린 2023-2024 프랑스 리그 1 26라운드 몽펠리에 원정에서 6대2 대승을 거뒀다. 이로써 PSG는 리그 3연속 무승부를 끊어내고 오랜만에 승점 3점을 추가했다. 동시에 21경기 15승 6무, 무패 행진을 달리며 승점 59점으로 리그 1위 자리를 굳게 지켰다. 이강인이 선발 출전했다. 그는 우측 미드필더 역할을 맡았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킬리안 음바페랑 달 콜로, 무아니 브래들리 바르콜라, 비티냐 마누엘 우가르테 이강인, 리카 에르난데스 루카스 베랄도 다닐로 페레이라 아슈라프 하키미, 잘루이지 돈나룸마를 선발로 내세웠다. 이강인 카드가 적중했다. 그는 초반부터 PSG의 중원 사령관을 맡았다. 이강인은 중원에서 비티냐 우가르테와 호흡을 맞추며 오른쪽 메잘라처럼 뛰었고 날선 패스로 팀 공격을 이끌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음바페의 첫 골 장면에서도 이강인의 역할이 컸다. 전반 22분 이강인은 센스 있는 턴 동작으로 수비를 떨쳐낸 뒤 정확한 방향 전환 패스로 음바페에게 공을 건넸다. 음바페는 그대로 속도를 살려 역습을 펼쳤고 콜로, 무아니와 원투 패스 후 골망을 갈랐다. 이강인은 직접 골맛도 봤다. 그는 팀이 3대2로 앞서고 있던 후반 8분 환상적인 득점을 터뜨리며 몽펠리에의 추격을 뿌리쳤다. 그는 콜로, 무아니와 원투 패스를 주고받으며 수비를 따돌린 뒤 정확한 왼발 가마차기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다. 리그 2호 골이자 시즌 4호 골이었다. 이강인은 지난해 11월 리그 데뷔골을 터뜨렸던 몽펠리에를 상대로 다시 한번 득점포를 가동하며 새로운 킬러로 자리 잡았다. 리그 1은 이강인의 아름다운 골 뒤라고 감탄했다. 이강인은 득점 후 곧바로 음바페의 품으로 달려가 안겼다. 그는 손가락으로 음바페를 가리키며 기뻐했고 폴짝 뛰어 기다리고 있던 음바페에게 올라탔다. 둘은 나란히 주먹을 불끈 쥐고 포효했다. 득점 장면에서 기대 득점 XG 값은 0.07에 불과했다. 100번 차면 7번 들어갈 법한 어려운 기회였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강인이 왼발로 날린 빠르고 정확한 슈팅은 그대로 골문 구석을 꿰뚫었다. 이강인은 경기 후 음바페의 애정 공세도 받았다. 음바페는 소셜미디어에 이강인을 안아주기 직전 사진을 올리며 내 아들, 기호이라고 적었고 입맞춤과 하트 이모티콘까지 곁들였다. 1998년생인 음바페와 2001년생인 이강인의 나이 차이를 고려하면 4새끼 정도의 의미로 보인다. 음바페의 극찬을 들은 이강인도 화답했다. 그는 바로 자신의 스토리에 음바페의 멘트를 인용해서 세계와 염소 그림과 함께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 넬리 마일러 두몬드라고 똑같이 찬사를 보내면서 환상적인 티키타카를 선보였다. 프랑스 현지 매체도 이강인의 활약에 호평일색이었다. 대부분 그를 3골 1도움을 올린 음바페와 1골 2도움을 기록한 비티냐에 이은 팀 내 3위로 뽑았다. 치열한 주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 파리 팬스는 이강인에게 평점 7점을 부여하며 공을 다루는 실력은 좋지만 공격면에서는 아직 더 노력해야 한다. 그는 확실한 자질을 갖추고 있으며 다음 시즌을 잘 시작하기 위해 다가오는 여름 육체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재능 있는 그는 잘 훈련하면 아주 좋은 선수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파리스 팀과 90미닛 퍼 메시지 프랑스판 역시 평점 7점을 줬다. 파리스 팀은 이강인은 지난 경기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선발로 나선 그는 멋진 골을 넣었다라고 칭찬했고 90미닛 퍼 메시지은 비티냐와 마찬가지로 중원에서 빛났다. 공격적으로도 좋은 움직임을 많이 보여줬다. 그의 기술적 능력은 확실하며 공격 구성에 엄청난 이점을 제공한다. 또한 리그 2호 골을 넣었다라고 박수를 보냈다. 이런 정확한 모습으로 인해 엔리케 감독은 경기 후 카타르 베인 스포츠와 인터뷰에서 몽펠리에전 우리의 득점은 모두 세상에서 가장 멋진 골이었다. 하나만 고르지 않겠다라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엔리케 감독은 주리는 매우 수준 높은 선수들을 많이 데리고 있다. 먼저 음바페처럼 박스 바깥에서 득점할 수 있는 타고난 선수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강인의 득점 장면 역시 음바페처럼 박스 밖에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돋보이는 장면이었다. 엔리케 감독은 이강인과 비티냐도 음바페처럼 언제나 박스 밖에서 득점할 수 있는 선수다라면서 이런 선수들이 계속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들은 능력과 열정을 가진 선수들이다라고 칭찬했다. 2. 김민재 실수 연발. 다이어가 대신 출전 독 매체도 헷갈린다. 김입지 또 흔들. 바이에른 뮌헨의 사령탑 뱅상 콤파니 감독이 볼프스부르크전에서 실수를 범한 김민재와 알폰소 데이비스를 대신해 에릭 다이어와 하파엘 게헤이루를 선발 기용할 거라는 예상이 등장했다. 김민재의 소속팀 바이에른 뮌헨은 오는 2일 한국 시간 독일 뮌헨에 위치한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프라이부르크와 2024에서 25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2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현재 바이에른 뮌헨과 프라이부르크의 승점은 3점으로 동률이지만 득실차로 인해 바이에른 뮌헨이 리그 8위, 프라이부르크가 6위에 위치해 있다. 앞서 리그 개막전이었던 볼프스부르크와의 원정 경기에서 3대2 진땀승을 거둔 바이에른 뮌헨은 이번 시즌 홈에서 펼쳐지는 첫 번째 경기인 프라이부르크전에서 연승에 도전한다. 프라이부르크전을 앞두고 김민재에게 비보가 전해졌다. 현지 유력지가 콤파니 감독이 볼프스부르크전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한 김민재를 대신해 다이어를 선발로 내보낼 수 있다는 예상을 내놓았다. 독일 유력 매체 빌트는 바이에른 뮌헨의 사령탑이 자신의 선발 명단을 교체할까? 콤파니 감독은 프라이부르크와 치르는 홈에서의 첫 경기를 앞두고 흔들리는 수비진을 마주했다라며 콤파니 감독이 프라이부르크와의 홈 개막전에서 수비 라인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실제 개막전이었던 볼프스부르크와의 경기에서 뮌헨 수비진은 눈에 띄게 흔들렸다. 실점으로 이어진 김민재의 치명적인 실수에 모든 시선이 쏠리기는 했으나 수비진 전체로 범위를 넓혀도 뮌헨 수비진은 그다지 안정적이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그간 합을 맞췄던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왼쪽 측면 수비수인 데이비스를 제외하면 나머지 3명, 김민재, 우파메카노, 보이, 은 지난 시즌 뮌헨의 벤치에 앉아 있었던 선수들이다. 심지어 보이의 경우 누사이르 마즈라위는 물론 미드필더인 콜라트 라이머에게도 밀려나 경기에 거의 나서지 못했다. 그래서인지 콤파니 감독은 수비진의 실수에 일단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 현역 시절 팀의 후방을 책임지는 수비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콤파니 감독은 볼프스부르크전 이후 실수를 범한 김민재를 비롯해 뮌헨 수비진을 감쌌다. 빌트도 빌트의 기자가 콤파니 감독에게 수비진의 약점을 어떻게 파악했고 어떤 방식으로 실수를 바로잡을 것인지 묻자 콤파니 감독은 수비를 옹호하며 팀 전체가 함께 수비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면서 콤파니 감독이 팀원 전체가 수비에 가담하길 요구했다고 밝혔다. 매체에 따르면 콤파니 감독은 볼프스부르크와의 경기에서 우리는 팀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우리는 팀으로서 해결하는 걸 더욱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빌트는 이어 토마스 투헬 감독이 선수들의 실수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과 달리 콤파니 감독은 실수가 잦은 김민재, 우파메카노, 데이비스를 팬들과 전문가들의 비판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어 한다며 콤파니 감독은 흔들리는 수비진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매체는 마테이스 더 리흐트와 마즈라위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떠났다는 점과 이토 히로키, 요시프 스타니시치가 부상을 당한 상태라는 점을 근거로 들어 다이어와 하파엘 게헤이루가 김민재와 데이비스 대신 선발 출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만약 다이어가 프라이부르크전에 선발 출전, 좋은 활약을 보여준다면 김민재에게는 지난 시즌의 악몽이 반복될 수 있다. 김민재는 지난 시즌 초반 바이에른 뮌헨의 주전 센터백으로 뛰었지만 1월 열린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카타르 아시안컵에 다녀온 뒤로 선발 명단에서 밀렸다. 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의 공백과 더 리흐트, 우파메카노의 컨디션 난조를 고려해 토트넘 호스퍼에서 데려온 다이어가 맹활약하면서다. 토트넘 시절 수비진의 불안점으로 지적됐던 다이어는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이후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됐다. 적극적으로 수비하지 않았던 다이어의 단점은 주도적인 경기를 펼치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오히려 장점으로 바뀌었다. 다이어는 후방에서 안정적인 빌드업 능력으로 바이에른 뮌헨의 후방 공격 전개를 지휘했다. 시즌 도중 합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리흐트와의 파트너십이 좋았던 것도 다이어의 선발 자리 확보에 영향을 미쳤다. 다이어의 맹활약은 김민재에게는 악재였다. 김민재는 우파메카노와 함께 벤치를 지키는 시간이 길어졌다. 바이에른 뮌헨이 경기 도중 수비벽을 쌓아야 할 때, 혹은 주전으로 뛰는 더 리흐트와 다이어의 체력 문제를 고려해 두 선수에게 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가 되어서야 김민재와 우파메카노에게 기회가 주어졌다. 그런 점에서 중요한 경기였던 레알 마드리드와의 유럽 축구연맹 UEFA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은 김민재에게 다시 팀의 주전으로 도약할 기회였지만 김민재는 레알 마드리드와의 준결승 1차전에서 큰 실책을 범해 투헬 감독 체제에서 입지를 완전히 잃고 말았다. 영국 유명 일간지 가디언은 아시안컵을 기점으로 손흥민의 기량이 하락한 이유를 분석하면서 김민재 역시 아시안컵 일정에 영향을 받았다고 봤다. 장거리 이동과 경기 출전으로 인해 체력이 갈릴 대로 갈린 선수들이 소속팀으로 돌아와 기량을 유지하는 건 힘들다는 분석이었다. 게다가 김민재는 아시안컵만이 아니라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기에 앞서 기초군사훈련까지 받았고 직전 시즌 나폴리에서도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서 2022 국제축구연맹 피파 카타르 월드컵까지 소화했기 때문에 체력적 부담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됐다. 때문에 프리시즌 기간 동안 완전한 휴식을 취하고 바이에른 뮌헨 훈련 캠프에 일찍 합류하면서 새 감독 체제에서 주전 경쟁을 시작한 김민재에게 이번 시즌은 상당히 중요했다. 체력 부담 등의 핑계도 댈 수 없었다. 하지만 김민재가 리그 개막 전에 큰 실수를 해버려 시즌 초반부터 입지가 흔들리게 됐다. 김민재가 또다시 다이어에게 주전 자리를 내주는 모양처럼 보일 수 있지만 허벅지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김민재의 현재 컨디션을 생각하면 그리 나쁜 상황은 아니다. 물론 김민재가 결장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다이어가 지난 시즌과 같은 안정감을 보인다면 두 선수의 경쟁 구도는 다이어 쪽으로 기울 수 있겠지만 시즌 초부터 주전 경쟁을 걱정하기에는 이르다. 김민재는 하루빨리 컨디션을 회복하고 다시 주전 경쟁에 돌입해야 한다. 우선 독일 분데스리가 2라운드가 끝나면 김민재는 A매치를 소화하기 위해 대표팀에 합류할 예정이다. 중요한 건 그 이후부터다.
3. 토트넘. 개막 3경기 만에 첫 패하. 손흥민은 침묵. 토트넘은 1일 한국 시각 영국 뉴캐슬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열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3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뉴캐슬에 1대2로 패했다. 손흥민은 이날 왼쪽 윙포워드로 선발 출전했다. 도미닉 솔랑케가 부상으로 결장하면서 데얀 클루세브스키가 최전방 공격수로 나섰다. 뉴캐슬이 전반 37분 선제골을 터뜨렸다. 마틴 켈리의 크로스를 하비 반스가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해 골망을 갈랐다. 후반 토트넘은 손흥민을 최전방에 배치했다. 후반 10분 토트넘은 동점골을 만들었다. 페널티 박스 왼쪽에서 제임스 매디슨의 오른발 슛을 뉴캐슬 골키퍼 닉 포프가 쳐냈으나 그 공이 브레넌 존슨에게 이어졌다. 존슨의 강한 오른발 슛이 수비하던 댄번의 자책골로 연결됐다.